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많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특히나 수익이 났던 아니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던 간에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특히나 많이 오른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의 맏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형제들. 자,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걸 도대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이오를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처럼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을 과연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판단을 해보고,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VIP 얘기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안내문대로 여러분들 3개월에 체험하는 비용이 100만원이에요. 저희들이 리딩도 해드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 힘이 드신 분들, 수익이 생각만큼 잘 안 나시는 분들은 3개월 정도 체험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수익률이라든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떠한 내용들,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3개월 후에 정연으로 전환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3개월 100만원 체험 VIP 회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 입금하시고요. 그쪽으로 성함하고 전화번호로 보유 포트폴리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점검을 하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글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하기 전에,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강한 섹터가 뭐냐라고 우리가 한번 본다면, 물론 IT도 좋아져. 비메모리 반도체, 최근에 조금, 처져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비메모리라든가 5G, 특히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강했죠. 그죠? 그래도, 뭐니 해도 지금 현재 바이오가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도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이런 대들보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개별 바이오 섹터들도, 그죠, 순환매가 이어지듯이 어떤 것들이 강하면 또 어떤 것들이 상당히 약하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바이오의 강세, 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으로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다음 달 초에 또 하나가 상장이 되죠. SK바이오팜. 어제도 그런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7월까지도 이 맥락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달이 우리가 가장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악몽이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돌이켜봅니다. 3개월 전에 시장은 곤두박질 쳤고요.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세계 시장이 다 곤두박질 쳤는데, 근데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시젠이에요. 그죠?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해서 지금도 실적이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젠의 주가 흐름. 자, 이 종목이 한 3만원대 있었던 주식인데요. 그죠? 고점이 얼마까지 갑니까? 14만원대까지 올라가면서 3월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이, 그죠? 거의 뭐 400%, 500%, 그죠? 400%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3월달만큼 강한 시세는 아닙니다만 상승 흐름, 견조한 흐름을 지켜나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3월 말에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시젠을 이제 매도를 좀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나빠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요, 올라가는 어떤 순간은 짧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 조정하는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주가 그냥 뭐 오늘 내일 뭐 다다닥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유하기도. 근데 꼭 중간에 시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일단 각설하고요. 시젠이 3월달에 황제주로서, 그죠? 수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올랐어요, 차트상으로 본다면. 그죠? 이 종목 역시도 한 7,000원대 있던 주가가, 그죠? 36,000원대니까 거의 한 5배, 500%가 넘는 상세를 한 달 동안에 보여주죠. 자, 그래서 코로나로 상당히 침체되었던 증시에서 반골로 시젠이라든가 수젠텍, 또 뭐가 있나요?
코미팜이라고 있어요. 그죠? 코미팜도 주가 14,000원짜리가 3만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소 조금 뭐 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바이오가 일단 진단키트, 뭐 치료제, 백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 테마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3월달 들어서면서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이 탄력을 잃죠. 4월달에 그 바톤을 이어갔던 종목군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바이오 종목 중에서 뭐 제가 자주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4월달만 보세요. 여러분, 앞타바이오가 조금 지금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뭐 엔지캠 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군들도 4월달에 강세를,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죠? 제가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보게 되면 큐리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다음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LNC 바이오도 물론 4월달 이어서 5월달까지도 강세를 보였던 LNC 바이오였었죠. 그다음 4월달 강세, 그러니까 앞에 시젠이라든가 수젠텍, 코미팜이 꺾이면서, 그죠? 앞타바이오, 엔지캠 생명과학, 큐리언트, LNC 바이오, 또 특히나 DR잼이라고 하는 또 황제주가 탄생을 했죠. 4월 달에 물론 5월 중순까지 갔습니다만 7,0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갑니까? 2만원대를 넘어오는 아주 초강세를 보여주죠. 약세 장세를 틈타서, 그죠? 뭐 코로나 수혜주다 이렇게 또 맥락을 이어가면서 4월 달 황제주로 등극을 하죠. 뭐니뭐니 해도 가장 화끈했던 게 에이프로젠 관련 종목군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4월 달에. 물론 계속적으로 오른 건 아닙니다만 뒤죽박죽 했습니다. 막판에, 그렇죠. 에이프로젠이 이제 상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합병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에이프로젠 제약도 올랐고요. 또 에이프로젠 KIC 상장의 주체인 에이프로젠 KIC도 4월 달에 황제주로. 여러분 보세요. 오르는 순간은 짧아요. 근데 조정은 얼마나 깁니까, 이렇게. 그쵸? 굉장히,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에이프로젠 HNG까지 4월 말에 강세를 이어가고, 그리고 또 약속이나 했듯이 또 똑같이 또 빠져요. 그쵸? 그 5월 달에 황제주는 뭡니까? 자, 3월 달에 시젠, 수젠텍, 코미팜에 이어서 4월 달에 이 매기를 이어받은 것들이 에이프로젠, 뭐 DR젠 같은 이런 종목이라고 본다면 5월 달에는 당연히 이 매기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알테오젠으로 가죠. 알테오젠. 10만원 아래에 있던 주가가 25만원까지 다이렉트로 한 달 동안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기억납니다. 알테오젠 매도 시점 뭘로 포착한다? 과거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알테오젠 매도 시점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자. 물론 제가 알테오젠을 그 당시에 뭐 매도 시점 얘기를 한 이후로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알테오젠을 5월 달에 사서 우리가 수익이 났어요. 그럼 이걸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가져가야 됩니까? 정답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점이 다 틀려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나는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난 6월 같은 조정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알테오젠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걸로 난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보유를 하는 거죠. 그죠?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다 관점이 틀린데 매수한 가격도 틀리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더라도 이 종목을 10만원 초반에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매도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죠? 왜? 이미 10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도 돼요. 실질적으로 꺾이는 거 확인하고 매도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알테오젠이라는 주식을 20만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걸 뭐 가지고 있지 않, 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매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어찌됐든 자, 알테오젠이 5월 달에 대장주였었어요. 그죠? 물론 각종 이슈가 다 따로 있죠. 또 5월 달에 오른 걸 보니까 매드팩토란 종목이 있어요. 그죠? 5월 달에. 물론 4월 달부터 계속 준비해서 5월 달까지 시세를 줬죠. 이 종목 역시도 5월 달에 강세를 보여준 종목인데. 자, 그럼 바이오가 끝났느냐? 아니죠. 6월 달에 패턴을 이어받은 종목군들이, 그렇죠? 오늘 주인공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올랐어요, 여러분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 12월 달, 작년 12월 달부터 주력주에 편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원 이상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끌고 왔던 종목이에요. 심지어는 3월 달에 주가가 폭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끌고 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요걸 먹어가면서 여러분들 매도하지 마시라, 오히려 좀 더 사시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자, 그런데 이 종목 역시도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그때도 비싸다 그랬어요. 그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40만원 좀 안 돼요. 39만원대 저희가 최초로 추천이 됐거든요. 39만원도 비싸다 이거예요. 그때로 돌아가 보면 차트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여러분들. 자루 잰 것처럼 이렇게 시세를 주고 나서 작년 말에, 연말에, 가을에 시세를 주고 나서 계속 시세를 못 줬거든요. 관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기서 추천하니까 지루하다 이거죠. 그리고 비싸다. 못 찾는 사람들은 파는 거죠, 그죠? 마늘하고 쑥이 지겨운 사람들은 동굴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분히 안내에 따라서 잘 기다려 오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100% 수익률이 나 있는 상태죠. 저희가 50%는 매도를 했습니다. 왜? 최근 6월 달에 강세를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지만 왜 매도가 나갔냐? 절반이. 요런 모습의 전개가 나올까봐, 그죠? 단기적으로 일단 줄이자. 100% 이상 수익이 났으면 여러분들, 그죠? 앞으로 100% 또 수익 날 종목을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그죠? 셀트리온하고 매도를 했어요. 회원분들한테. 네. 근데도 지금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고 6월 달에 셀트리온도 내내 관리만 받던 놈들이 6월 달에 갑자기 확 떴어요. 물론 재료도 많이 나왔죠. 20만원짜리가 30만원 근처까지 갔어요. 한 달에 50% 올랐죠. 이 무거운 종목이. 예?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셀트리온만 오른 게 아니에요. 셀트리온 제약도 더 많이 올랐어요. 6월달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조금 덜 올랐네요. 헬스케어는. 얘네들이 아직도 여력은 있습니다. 그죠? 계속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앞서 알테오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얘네들만 오른 게 아니에요. 6월달에 레고캠 바이오 볼까요? 그렇죠. 내내 잠잠했던 놈들이 알테오젠이 꺾이는 거 확인하고 바로 레고캠 바이오로 붙죠. 그죠? 셀리버리도 마찬가지고요. 앱클론이라고 있죠. 자, 6월달에 강하게 시세가 붙습니다.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3월부터 4월, 5월, 6월, 현재까지의, 현재 또 진행형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3월 달에 팔아야 될 종목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젠, 수젠텍 지금 앞으로 하반기 때 실적이 더 좋을 수 있지만, 과감히, 제가 말씀드렸죠. 시젠, 수젠텍 이제 가고 뭐가 온다? 그렇죠.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온다. 여러분 보세요. 3월 말에 방송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4월 달에는 다소 좀 혼란스러웠었어요, 바이오가. 그래서, 그다지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강세를 이어가는 종목군들이 나왔다라는 거고, 5월 달에 알테오젠이 스타트를 끊었고, 또 알테오젠이 한 달, 5월 달에 황제주였으면, 그렇죠, 6월 달에 다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왜? 많이 올랐으니까. 계속 올라갑니까? 그렇죠? 물론 연말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셀트리온 같은 종목분들은 6월달에 오바해서 달렸죠. 많이. 왜? 시총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 셀트리온이 50%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여러분 조정은 당연히 받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물량을 좀 줄이거나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만 조금 더 길게 여유롭게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삼형제 마찬가지예요. 중장기적인 더 성장 비전이 있고요. 그렇죠? 앞으로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근데 여러분들 물론 저희 회원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렇죠. 셀트리온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찬성이에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올해 실적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앞으로 더 좋을 수 있다. 왜? 그동안에 준비가 잘 돼 있고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걷어들이는 어떤 본격적인 해가 바로 2020년도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삼성바이오로스는 가장 화끈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 하나,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자, 셀트리온 최근에 일본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 부분을 인수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쵸? 네. 자, 3,324억 원의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자, 다케다 제약하면 당뇨병 고혈압 치료제, 이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문의약품 브랜드 12개, 일반의약품 브랜드 6개, 특허, 상표, 허가, 판매, 영업권까지 전체 권리를 인수하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셀트리온은 그렇죠. 글로벌 종합 제약회사로 도약하는데 가장 큰 날개를 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이슈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바이오시밀러 있죠. 그죠? 뭐 램시마 SC도 있고 이 바이오시밀러의 안정적인 어떠한 시장 점유율 증가. 에다가 최근 코로나 관련돼서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관련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업 부분을 인수했다라는 것은 그렇죠. 앞으로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 회사로 발돋움하는데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부분 다케다 제약의 이런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 부분을 인수했다라는 것은 그렇죠. 캐시카우가 또 다른 하나의 또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셀트리온은 여전히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있다. 예전의 어떤 상승.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셀트리온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도 모두 포함한 그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다음 달 초반에 SK바이오팜이 상장이 되죠. 여러분들 SK바이오팜이 사실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먼저 보죠. SK바이오팜. 네. 오늘하고 내일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금요일날 19일이죠. 공모가가 확정이 될 거예요. 그 공모가에 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이 들어옵니다. 아마 인기가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이 돼요. 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이렇게 덩치가 큰 바이오 회사들이 그렇죠. 6월달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이 열기를 어찌 보면 SK바이오팜의 어떤 흥행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추론만 할 뿐이죠. 어찌됐든 SK바이오팜이 상장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흥행에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7월 2일날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의 바톤을 이어받을 종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다. 그렇죠. 그래서 HLB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HLB 주가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자, HLB의 주가가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 좀 접어주는 그런 포인트였거든요. 그죠? 그리고 HLB의 그룹 지배구조 거기 나와 있고 장점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HLB도 근데 주가가 못 올랐어요. 최근에 셀트리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누구한테 내줬습니까?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한테 내줬어요. 그렇게 본다면 HLB도 이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방송에서도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8월, 9월, 특히 10월달 이 한 달 동안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주가가. 그죠?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예요. 지금 6개월 넘게 뭐 근 8개월이죠. 조정 아주 잘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나서 추세를 전환해서 이제 드문드문 올라가고 있죠. 저희들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꺾이면 HLB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정을 받는 그런 틈을 타서 바톤을 이어받을 만한 가장 조건이 충족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HLB가 되겠다. 그래서 HLB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어찌됐든 이 종목 역시도 SK바이오팜의 상장과 더불어서 또 왜냐하면 등치가 큰 종목 아닙니까? 이 종목 역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뭐 파이프라인은 거기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지금 기대하는 게 바로 리보세라닙 단독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NDA를 준비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아스코에서 나온 얘기가, 그쵸, 캄렐리주맙, 또 뭐 병용 치료 관련된, 그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캄렐리주맙 하면 우리가 중국의 항소제약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소제약 주가가 거의 2배가 올랐어요. 언제부터? 네, 그렇죠, 주목을 받기 시작한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이, 그렇죠, 병용 치료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임상 병용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HLB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해되시죠? 너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쵸? 지난 방송도 여러분 하나하나 차분히 바이오 관련된 얘기들 들어보시면 아마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LB에 대한 말씀까지 드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관련된 얘기까지 묶어서 오늘 방송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3개월 만이라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